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장중에 한 5% 가깝게 떨어졌고, 글쎄요.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10년물 채권이 수익률이 급등하다 보니, 세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TMF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후덜덜한, 하루였는데요.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은 이미 현재, 경기를 좀 선행해서, 조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주식장이 많이 좋았는데, 주식장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채권은 이미, 먼저 받은 국면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어제 영상을 좀 올렸고, 중요한 것은 연준의 그 테이퍼링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금리 인하와 피벗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분명히 채권 시장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영상에 이제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과 중간중간 설명에 충분한 이야기 없이,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좀 결론에 빠르게 도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라든지 그 단어와 그 단어를 연결하는 과정을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이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짤막하게 제가 궁극적으로 재무부의 앞으로 있을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결론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고요. 오늘부터는 좀 꾸준히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속에 생략된 이야기들을 조금 천천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제 분명히 연준의 자산을 8조 4천억 원, 8조 5천억 원 가깝게 됐죠.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자산은 줄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시켜드렸고, 그 이유는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부채가 늘어난 것은 영래포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연준의 부채는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인데 영래포의 자산이 늘렸다. 이 영래포가 뭔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게 앞으로 TMF 투자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이 계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줄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어찌 보면 연준은 돈을 풀었는데, 지금 재무부에서는 오히려, 연준은 돈을 빨아들였죠. 유동성을 축소시켰는데, 재무부는 오히려 돈을 푼 효과를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 테이퍼링의 최종 목표치는 지급준비금이 좀 줄어드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일자가 22년 1월이라는 겁니다. 1년 전이죠. 그러니까 쭉 보시게 되면 8조 8천억 원, 거의 9조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제가 아까 확인시켜드렸던,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4조억 달러 가깝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줄어들긴 한 거죠. 4조 달러에서 3조로 이렇게 지금 축소된 모습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지급준비금이 그래도 줄어들긴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2조 정도까지 목표를 삼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든 이 지금 상태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전에 먼저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지를 조금 체크하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확인시켜드린 것은 1년 전에 비해서 약 1조 달러 정도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성과가 두드러지진 않죠. 그 이유가 재무부가 쓰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오고 지출을 하고 이런 현금성 자사킹 통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중요한 것은 1년 전과 비교를 21년 12월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 보면 부채의 TGA 계좌죠. TGA 계좌 보시게 되면 152,651이죠. 지금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490,379죠.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는 이유는 편차가 있어요. TJ는 세금이 들어오고 또 지출이 나고 정부 지출로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하기 때문에 변동이 이제 좀 많이 심합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세수가 거칠 때는 여기 늘어나고
또 정부 지출이 있을 때는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보기보다는 네, 요 그래프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이제 TGA 잔고의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코로나 이후로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돈을 많이 썼고요. 이제 세금이 좀 거쳐서 이제 세금을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부가 미국 정부가 뭐 부도를 날 수 있다, 뭐 부채 한도를 협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못해서 TG에 있는 자금을 재무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TGA가 정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뭐 정책 지원을 쓰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기업과 뭐 가게, 뭐 개인을 거쳐서 결국에 또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은행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급 준비율이 줄어들지 않은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대비 큰 두드러진 변화 없이, 물론 연준이 엄청나게 유동성을 빨아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감소 현상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 일단은 단기 자금은 역레포에 이제 쏠림 현상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지금 TGA 계좌에 자금이 계속해서 축소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뭐 지금 인플레이션 세금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으로 이 세수로 충당을 해야 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협상을 위한 뭐 이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논란은 있지만 재무부의 부채 한도 협상은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자금은 결국 누가 사냐? 은행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은행이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급준비금이 뭐 한도치까지 넘어서 지금 잡혀있다라는 부분이, 은행들은 지금 부채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SLR 규제에 대한 완화가 얘기가 솔솔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지금 역레포에 쏠렸던 자금이 빠르게 채권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요. 이 SLR 규제 해제가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기대감 이전에 충분히 TMF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SLR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레포 이자율이 4.55죠. 대신에 이제 미국 2년물 금리가 4.67입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자금이 지금 쏠리고 있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SLR 규제로 인한 그런 제한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SLR 제한이 풀리면서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준금도 좀 다운되는, 이거 옛날 거죠? 지준금도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연준의 큰 모습이 완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앞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궁극적으로는 SLR 규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